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말이죠. 자원도 떨어지고 정권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북한이 급해졌죠. 급해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다급해진 게 아닌가 그런 예. 지금 사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18일 조 바이든 기억나세요? 네. 그 오바마 정권 때 그 부통령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뭐 넘치고 넘쳐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뭐 2등 주자를 뭐 2배 이상으로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바이든이 18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 드릴게요. 푸틴이나 김정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 미국이. 그랬더니 북한이 바로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했고, 바이든은 지능 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또 거기다 대고 반응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 평양의 살인적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아 큰 양보를 해왔지만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찌 보면은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도 상대편이 될 테니까요. 상대가 될 거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욕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비판을. 근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수준이 보면은 저는 그걸 보면서 북한이 급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건 실건 트럼프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히 그 트럼프와 북한의 이 대화를 나름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어느 부분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마디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매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지금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을 북폭하려고 했었죠. 그랬죠.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회담도 2번이나 하고 네. 3번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죠.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탑다운 방식으로 네네, 트럼프 그렇죠. 꼬셔갖고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을 못하게 되면 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완전 그야말로 다시 북폭론이 일어나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둘 다 무섭긴 하지만 트럼프가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북한이 제가 몇 주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트럼프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예. 볼튼에 대해서도 뭐 아주 심한 욕을 했었고요. 그런데 트럼프만큼은 안 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트럼프만 붙잡고 가면 자기네들 살 길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그 낙동강 오리알 시세 오리알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미국 대선에 끼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왜 화물선 요번에 그 압류했잖아요. 예. 미국이 그거 가지고 북한이 뭐 뉴욕에서도 그랬고 제네바 대표부를 그래서도 그랬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화물선이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3번째로 가장 큰 겁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뺏어가니 뭐 불이 났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드기고 잘 보여서 그런 거라도 좀 제재 해제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앞서서 미국의 민주당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닌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이 겉으로는 저렇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안 달랐구나.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 우리가 약간은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미국은 지금 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군사 옵션도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트럼프가 훨씬 낫다. 그렇죠. 예. 예, 뭐 A하고 B가 있을 때 트럼프하고 바이든만 두고 본다면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아직까지는 아무리 자기네가 계산을 주판을 튀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훨씬 낫다 이런 결과에 도달했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 조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녹록지 않습니다. 예. 오늘 그거 아시죠? 뭐 아시는 것 같은데 고든창 변호사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세게 얘기했죠. 뭐 전 참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할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고든창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겨냥하는 모든 무기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그 김정은을 당신은 도대체 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김정은 정권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이고 재물을 차용해서 남을 공격하게 될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될 개성공단을 왜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쌀 지금 지원하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도 나왔지만 개성공단을 왜 개방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고든창이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폭스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책도 한 2권 정도 예. 뭐 더 썼지만 우리하고 관련된 책은 한 2권 정도 써서 예.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재밌지 않으세요? 부시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시가 와 있는데 고든창이 또 와가지고 아주 이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참 미묘한 시점에 와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보는 시각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말이죠. 트럼프와 탑다운 방식으로 핵을 유지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풀어주긴 어렵단 말이죠. 비핵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은 인권 문제 이걸 갖고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게 되면 분간 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핵, 그다음 인권 탄압 이거로 살아왔던 정권인데 전 인권 탄압이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가슴 김정은 아프죠. 입장에서.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저희가 그 북한에다 대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너희 땅에 들어가서 사찰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예.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막고 있잖아요. 그걸 막는 이유가 자기네 핵시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싫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인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인권 탄압의 민낯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몫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것인데 네.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이제 내년에 대선이 시작되면서 민주당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묵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 이게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북한은 조금 더 안절부절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할 말씀만 더 드리자면 쌀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북한이 지금 쌀이 모자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사실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아무리 봐도 북한의 지금 쌀 공급량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내에 쌀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쌀이 모자라면 쌀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간다는 뜻은 그만큼 있을 만큼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쌀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안 맞죠. 그러면 결국 이 쌀들이 어디에 쓰이겠느냐? 김정은이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런 말 방송에서 써서 죄송하지만 똘마니들한테 그러니까 이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정권 유지용으로만 또 사용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일조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게 만약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 비판, 그 분노 멈추지 않을 것이고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재선 가능하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재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네. 예. 아니 근데 대선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여기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트럼프가 질 거라고 그러니까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95%까지 그러니까요. 이긴다고 했는데 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아무리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는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게다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트럼프는 오히려 그때보다 인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 그 대선에 대한 이 갈망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우리가 트럼프가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됐을 경우 즉 바이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됐을 때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 상황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하고 또 미국의 조야에서의 그 드러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북한한테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결론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 피 이재용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조만간 유튜브 방송도 개설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신 차려서 이 기회에 북한을 자유민주 통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오히려 북한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고든창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이 반역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년 선거에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재선을 해서 정말 나라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